오늘 경기에서 에버튼은 확실한 컨셉이 있었어요. 수비 이후에 빠른 역습. 그래서 오늘 경기 에버튼의 전형을 보면 램파드 감독이 좋아하는 전형이거든요. 5-3-2 전형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3명의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이워비, 투톱의 왼쪽에 있는 그레이예요. 수비적인 전형을 펼치다가 역습으로 나갈 때는 왼쪽에서는 그레이, 오른쪽에서는 이워비가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좌우 측면을 이워비와 그레이가 사용을 하면서 빠른 역습을 전개하게 되는데, 오늘 경기 장면을 보면 에버튼이 수비할 때 확실하게 5명의 수비 라인과 3명의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최전방 투톱, 이 5-3-2 전형을 확실하게 만들어 놨었고, 여기서 왼쪽에 있는 그레이, 그리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이워비, 이 두 선수가 볼을 끊어내는 순간 빠르게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워비가 이제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역할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역습으로 나갈 때 수비 전형에서 볼을 끊어내는 순간 그레이가 왼쪽 측면으로, 그리고 이워비가 오른쪽 측면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역습이 전개가 되면 그레이가 뛰어나가고 있고 이워비가 어느새 반대편 측면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역습이 전개가 되면 마지막에는 그레이가 왼쪽 측면, 이워비가 오른쪽 측면 끝에서 좌우를 넓게 흔들면서 에버튼의 역습을 주도하게 된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워비가 맨유의 볼을 끊어내는 순간 볼을 가지고 빠르게 이워비가 측면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요. 오늘 이런 플레이가 에버튼이 매우 좋았죠.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맨유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렸고, 이때 사실은 이 말라시아가 이워비가 달려가니까 약간 무리한 태클을 하면서 이워비가 부상으로 실려 나갔는데, 이 에버튼이 저 이워비가 부상을 당한 시점부터 사실은 이워비를 통한 역습, 이 빠른 역습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 한 명을 가지고 역습을 할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의 역습 과정 자체가 이워비의 부상 이후부터는 파괴력이 매우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당장 이 에버튼은 FA컵이 아니라 리그가 더 중요한 팀인데 이워비의 부상으로 비상이 걸린 경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버튼이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가는 과정이 매우 좋았다면, 반대로 맨유는 에버튼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플레이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경기 최전방 마샬, 왼쪽에 레시포드, 오른쪽에 안토니, 이렇게 3톱이었죠. 근데 여기서 맨유는 언제나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에버튼이 중앙에 촘촘한 전형을 만들고 있을 때 좌우 측면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패턴을 잘하는 팀이 맨유죠. 그래서 오늘 경기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카세미루, 그리고 에릭센, 그리고 포백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 오늘 경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말라시아가 올라가고 그리고 달로도 올라가요. 에릭센은 오히려 한 칸 내려옵니다. 오늘도 루크쇼가 바란 옆에서 왼쪽 센터백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말라시아는 올라가고 루크쇼는 약간 측면으로 빠지면서, 그리고 에릭센은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3백이 형성되는데 왼쪽에 루크쇼, 오른쪽에 에릭센이 배치되는 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좌우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루크쇼는 반대편 안토니 쪽을 바라볼 수가 있고 에릭센은 레시포드 쪽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왼발을 잘 쓰는 루크쇼, 오른발을 쓰는 에릭센이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전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 보시면요, 순간적으로 루크쇼, 바란, 에릭센, 공격할 때 3백이 만들어지는데 루크쇼가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에릭센이 레시포드가 있는 왼쪽 측면을 또 넓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에릭센과 루크쇼, 이 두 명의 선수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패스가 매우 날카로운 경기였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순간적으로 루크쇼, 바란, 에릭센, 요 3백이 형성되는데, 이때 루크쇼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반대쪽에 있는 안토니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고, 반대로 에릭센은 루크쇼와 반대 방향을 보면서 넓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루크쇼가 순간적으로 안토니에게 패스를 보내주지 않고 에릭센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에릭센이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넓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했던 선수가 이 중앙에 있는 말라시아죠.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를 중앙으로 쏠리게 만드니까 이때 반대편에 공간이 나고 이 공간으로 에릭센이 패스를 보내주게 되는 패턴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에릭센이 볼을 잡았을 때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에버튼의 측면 수비수를 중앙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때 반대편에 넓게 공간이 발생하면서 에릭센이 래시포드에게 한 번의 패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패스를 왜 맨유가 계속 하냐면요, 반대편 측면을 계속 넓게 쓰면서 에버튼이 이 두 선수를 모두 막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모두 막게 되면 당연히 중앙에 공간이 발생하고 이 공간으로 맨유의 선수들이 침투를 해 들어가니까 애초에 에버튼은 중앙에 밀집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맨유는 계속 측면을 흔들면서 한쪽 측면으로 에버튼이 쏠렸을 때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패스, 래시포드가 상대 측면 수비수와 1대1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맨유의 전술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편에서는 안토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안토니의 1대1 찬스 혹은 래시포드의 1대1 찬스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 에버튼의 수비를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무너뜨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달려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면을 이어보면 결과적으로 이 넓은 공간으로 에릭센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래시포드가 상대 측면 수비수와 1대1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래시포드가 너무나 폼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래시포드의 돌파를 에버튼의 수비가 전혀 막질 못해요. 그래서 측면 돌파를 성공시킨 이후에 크로스를 올려줬고 이 크로스가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코너 코디에 발을 맞고 자책골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득점 장면이었고 사실은 첫 번째 득점 장면도 맨유가 중앙에서 풀어나와서 뛰어나가는 래시포드에게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줬어요. 래시포드가 볼을 받아서 에버튼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인 고드프리와 1대1 찬스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1대1 상황에서 돌파를 성공시킨다. 이게 되니까 래시포드가 돌파를 성공해서 뛰어들어가는 안토니에게 정확한 크로스, 여기서 이제 안토니가 래시포드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결국에는 왼쪽 오른쪽 측면 공간을 넓게 만들어주는 맨유의 플레이가 너무나 잘 이루어졌는데 특히나 래시포드 쪽에서 아주 위협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서 뛰어난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다. 반면에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래시포드 쪽은 저렇게 잘 되는데 안토니 쪽은 그렇게 잘 되지 못해요. 오늘 경기 에버튼에게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래시포드의 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래시포드를 통해서 득점을 많이 만들긴 했지만 래시포드도 잘하고 안토니도 잘해야 왼쪽 오른쪽을 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만 봐도 맨유가 좌우 측면에 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 오른쪽과 왼쪽의 이 퍼포먼스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안토니 쪽으로만 가기만 하면 볼을 빼앗기거나 공격이 전개가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맨유가 최근 경기 기록을 보면요, 7연승을 기록하게 됐어요. 엄청난 페이스죠? 다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주중에 있는 리그컵 말고 다음 주말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맨시티전입니다. 이 경기를 더 잘 치르려면 맨유는 안토니 쪽도 조금 더 살아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기만 봐도 테나흐 감독이 얼마나 이 팀을 잘 만들었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 이제는 이 맨유의 경기 스타일이나 플레이 스타일이 테나흐 감독이 아약스를 이끌던 그때의 스타일과 매우 흡사하거든요. 이런 장면도 이제 테나흐 감독의 축구가 맨유에 많이 녹아들었다 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에버튼이 후방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맨유의 선수들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한쪽 측면 공간 안에 맨유의 선수들이 벌써 7명이 들어가서 압박을 시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과감하고 공격적인 압박이죠. 근데 물론 이 압박이 통하지 않아서 에버튼이 풀어나와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곧바로 에버튼이 결정적인 역습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유가 달라진 점은 뭐냐면 그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는 어설프게 이렇게 압박을 하다가 압박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역습을 당하고 실점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에게 연달아 졌던 건데 이제는 저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이유, 저렇게 압박을 하면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에버튼의 패스가 반대편으로 못 나갑니다. 맨유의 압박이 정말 조직적이고 빠르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확실하게 압박을 해서 측면의 에버튼의 선수들을 몰아세워요. 이 압박이 완벽하게 들어가니까 맨유가 과감하고 공격적인 압박을 마음 놓고 시도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이렇게 압박을 해도 역습을 당하는 횟수가 정말 크게 줄어들었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테나흐 감독이 6개월 만에 이러한 압박의 조직력을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테나흐 감독이 이 맨유라는 팀을 정말 탈바꿈시킨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첫 번째 1라운드, 2라운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사실 테나흐 감독이 이 맨유에 자신의 스타일을 입히기가 매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테나흐 감독이 어쨌든 자신의 스타일을, 심지어 지금 7연승을 달릴 수 있을 만큼의 퍼포먼스를,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만큼의 전술적인 이 색채를 완벽하게 지금 맨유에 녹여냈다. 반면에 에버튼은 오늘 경기 이워비의 부상도 있지만 오늘 경기 만약에 에버튼이 패배를 하면 램파드 감독의 감독직이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 램파드 감독이 공식전 친선 경기를 제외하고 8경기 무승입니다. 아까 맨유의 성적과는 완벽하게 다르죠. 오늘 경기도 에버튼이 패배를 하면서 램파드 감독의 감독직 자체가 매우 위험해질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워비라는 핵심 자원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부상의 정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경기 들것에 실려 나갔고 에버튼이 잃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경기다.